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재학 중인 의용공학과 4학년 권유진 학생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번 영상에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내시경에 대해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차는 이렇습니다. 내시경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고 내시경의 역사에 대해 말씀드린 뒤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경 검사는 수술을 통해 우리 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직접 눈으로 조직의 병변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조직검사, 세포학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도 가능하고 비정상적인 병변을 제거할 수도 있어 검사적 목적과 치료적 목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을 사용하는 검사는 내시경법이라고 하며 내시경으로부터 얻어지는 영상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한 영상을 얻으므로 직접 영상이라고도 합니다. 내시경의 구조는 크게 노즐, 렌즈, CCD로 나눌 수 있습니다. 노즐은 이물질의 방해를 피하기 위해 공기와 물을 주입하는 것이고 렌즈는 외부의 강한 조명을 촬영 대상 부분에 퍼뜨리거나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시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CCD는 빛을 전하로 변환시켜 이미지를 얻어내는 센서입니다. 내시경의 종류는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상부 위장관 내시경부터 최신형으로 개발된 캡슐형 내시경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상부 위장관 내시경부터 살펴보면 끝에 미세한 카메라가 달린 가느다란 튜브를 입을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까지 진행하면서 점막을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술 시 구토를 유발하여 환자 부담이 크고 시술 후 통증이 나타나며 검사 부위가 제한적입니다. 다음은 UGI 내시경입니다. 발포제라는 위를 팽창시키는 가루약과 위점막을 코팅시키는 액체 성분의 조영제를 마신 후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식도, 위, 십이지장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서 위 내시경에 비해 불편감이 덜하고 위장의 운동 능력 및 전체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방사선에 피폭될 수도 있고 환자의 점막 코팅 상태에 따라 병변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방사선의 피폭량은 소량이기에 임상적 이의는 없으나 임신 초기 시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대장 내시경입니다. 자유롭게 구부릴 수 있는 내시경을 항문을 통하여 대장 내로 삽입하여 장 점막을 관찰하는데 검사 도중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정확한 진단을 위해 그 자리에서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직장 또는 대장에 발생되는 용종, 암, 출혈병소, 만성염증성 질환 및 기타 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기관지 내시경은 위 내시경 검사와 비슷하게 가는 튜브를 코나 입으로 넣어서 위 내시경 검사와 비슷하게 가는 튜브를 코나 입으로 넣어서 기도와 기관지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이지만 환자의 기도에 이물질, 출혈, 종양 또는 염증과 같은 이상이 있는지 검사를 하는 데에도 쓰입니다.
표본은 폐 내부에서 채취할 수 있습니다. 복강 내시경은 복벽에 작은 구멍을 내고 그 구멍으로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복강 내 장기를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복강 내 장기의 구조와 비정상적인 병변을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으며 검사뿐만 아니라 이상이 있는 부위는 조직 검사를 시행하거나 직접 절제할 수도 있으므로 치료적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흉곽 내시경은 3-4군데에 1-2cm의 작은 흉벽 천공을 하고 그중 하나의 천공을 통하여 비디오 모니터와 연결된 흉곽경을 삽입한 후 흉부 수술을 시행할 때 같이 쓰입니다. 개흉술에 비해 수술 후 통증 감소, 입원 기간 단축, 빠른 복귀 등의 장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심장 내시경입니다. 심장 내시경은 식도에 초음파 검사 기구를 삽입하여 심장을 검사하는 방법으로서 가슴을 경유하는 일반 심초음파와 달리 식도를 경유하여 심장을 보다 가까운 위치에서 검사하므로 더욱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캡슐형 내시경입니다. 이 내시경은 2000년에 이스라엘 기븐 이미징사에서 세계 최초로 필캠이라는 캡슐형 내시경을 개발하였으며 구토나 마취 부작용 없이 인체 내부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내시경 기기입니다. 내시경 기기를 삼켜 식도,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등의 연동 운동에 따라 기기가 몸속을 이동하면서 촬영한 실시간 영상을 외부 수신기로 보내고 수신기로 수신된 영상을 컴퓨터로 관찰합니다. 사진이 커서 실제 크기가 큰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크기는 실제 알력과 비슷한 크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시경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시경의 역사는 18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칼을 삼키는 공연을 하던 서커스 단원에게 쿠물은 47cm나 되는 긴 금속관을 삼키게 하여 최초로 살아있는 사람의 위 내부를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9년에 토마스 에디슨이 첫 백열등 전구를 발명했고 이후 1932년에 내시경의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의 루돌프 신들러 박사가 금속관의 끝부분을 일정 각도로 구부릴 수 있도록 개발한 것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내시경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이 기구는 획기적인 반면에 환자들에게는 고통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연성이 없어 입, 식도, 위로 삽입이 어려운 것은 물론 영상도 너무 어두워 병을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 단점을 보완해 탄생한 것이 유리 섬유 끝에 작은 카메라를 연결한 파이버 스코프이고 현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카메라 칩이 달린 전자 내시경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굵기가 가늘어져 환자들의 고통이 줄었고 영상이 선명해지면서 진단력도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기기의 발달과 함께 밀리미터 단위의 아주 작은 위암이나 식도암도 조기에 진단할 수 있게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자내시경보다 더욱 앞서 나간 것이 앞에서 설명했던 캡슐형 내시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시경의 역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805년 독일의 보치니가 라이트 가이드라는 내시경을 개발하고 1853년 프랑스의 데소르메가 방광경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두 내시경은 딱딱한 막대로 구성되어 있어서 경성 내시경이라고 부르며 데소르메가 내부를 보는 관찰 도구라는 의미를 담아 내시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내시경의 제작 기술이 발달하여 앞서 위에서 설명했듯이 1869년 독일의 쿠몰이 칼을 삼키던 차력사를 대상으로 47cm의 금속관을 삼키게 하여 살아있는 사람의 위를 최초로 촬영하고 독일의 신들러와 울프가 1932년에 끝이 약 30도가량 휘어지는 내시경을 제작하였으며 이 이후 위 내시경은 쉽게 휘어져 삼키기 쉬운 연성 내시경을 위주로 개발되었습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1957년 미국의 히쇼이즈는 빛을 전달하는 성질이 있는 유연한 섬유인 광섬유 다발을 이용한 광섬유 내시경을 개발하였습니다. 광섬유 내시경은 기존 내시경에 비해 훨씬 더 유연하여 환자에게 고통이 덜하였으며 광선의 전달 능력이 좋아 사진 촬영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이후 광섬유 다발의 한쪽 끝을 위장관에 삽입하고 반대편 끝에 접안 렌즈를 장착한 상용 제품이 출시되어 의사가 직접 환자의 위장관 내부를 관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접안 렌즈에 카메라가 부착된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1983년 웰치 알렌사에서는 광학 렌즈와 광섬유 다발을 제거하고 내시경의 끝에 전화 결합 소자, 내시경의 구조에서 설명해드렸던 CCD를 장치하여 장내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외부의 TV 모니터에서 영상으로 표시하는 비디오 내시경을 개발하였습니다. 현재에는 CCD뿐만 아니라 CMOS라는 이미지 센서를 이용한 내시경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영상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여 전송하는 내시경을 전자현미경이라고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알약과 같이 삼켜서 위장관을 검사하는 캡슐형 내시경과 자외선을 조사하여 검사하는 형광 내시경 같은 다양한 종류의 내시경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캡슐형 내시경은 광학돔, 광학렌즈, 시야 확보용 LED, CMOS 센서, 배터리, 이미지 무선 전송회로,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점으로는 이동하면서 내장 전체를 촬영할 수 있으며 기존의 연성 내시경으로 볼 수 없었던 소장 질환 진단에 적용이 가능하고 내시경 촬영 중에도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촬영 후에는 병원에 수신기만 반납하고 내시경은 대변과 함께 배출되므로 편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의 연동 기능이 약하면 캡슐형 내시경이 효과적으로 이동하지 못해
제대로 촬영된 영상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소장의 크기가 좁아 캡슐형 내시경의 이동이 막히면 외과적 수술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시간상의 제한과 이동 기능이 없어 집중 관찰이 필요한 부위의 정밀 촬영에 어려움이 있으며 내시경 핵심 역할인 조직의 채취가 불가능한데 적용 질환으로서는 원인 불명의 위장관 출혈, 만성 복통이나 설사, 소장의 종양, 염증성 장질환, 흡수장애, 약제 유발성 소장 점막 손상 등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가지의 분류 방법을 이용해 내시경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은 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진단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내시경은 진단기기입니다. 내시경은 신체의 내부를 살펴보기 위한 의료기구로서 인체에 기계를 삽입하여 관찰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은 진단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입니다. 두 번째 분류 방법은 주파수의 범위를 이용했습니다. 내시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가시광선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시광선은 1666년 아이작 뉴턴이 프리즘을 사용해서 태양 광선을 7색으로 나누었고 사람의 눈에 보이는 전자기파 영역입니다. 내시경은 적절한 광을 발생시켜 삽입관 끝에 조명용 렌즈에서 촬영 대상체에 조명을 인가하고 빛의 삼원색인 빨강, 녹색, 청색의 색 필터가 부착되어 있어서 서로 섞이게 되어 백색 광원이 발생하며 이에 따라 장기 내부의 색상이 원래의 색으로 재현을 해서 TV 모니터에 비춰줍니다. 바로 이것이 내시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분류 방법은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된 영상에서 나왔던 분류 방법으로서 의료기기의 등급을 이용해 분류해봤습니다. 한국은 1등급, 미국은 클래스 1, 유럽은 미국과 똑같이 클래스 1, 일본은 일반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의 1등급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잠재적 위해성이 거의 없는 의료기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은 미국의 클래스 1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로서 생명유지나 생명을 구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고 인간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는 데 쓰이며 의료기기가 과도하게 질병이나 상해의 위험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유럽의 클래스 1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는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인체 위험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일반 의료기기에 대한 정의입니다. 고도관리 의료기기 및 관리 의료기기 이외의 의료기기에 부작용 또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 및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기기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내시경은 사람 등 동물의 몸속으로 직접 카메라를 삽입해서 내장 등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도구입니다. 카메라를 넣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치사율은 없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료기기 등급이 1등급, 클래스 1, 일반 의료기기인 이유입니다. 다음 영상은 현미경에 대한 설명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